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용비어천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갈까요? 자, 용비어천가. 용이 비상해서 하늘을 다스린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용은 바로 이제 본문에 이제 나올 때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구절 들어가도록 하죠. 해동 육룡이 나라샤. 해동, 우리나라에 육룡, 6마리 용이 날아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해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어떤 말들은 뭐 예전에 이제 계림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국이라는 어떤 말도 우리나라를 지칭했습니다. 해동에 육룡, 6마리 용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세종의 6선조 임금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조라든가, 그 다음에 목조, 그 다음에 뭐 익조, 환조, 그리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죠. 태조, 그리고 그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 태종, 이렇게 해서 6분의 그 세종대왕의 선조 임금을 지칭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육룡이 나라샤, 나라서란 뜻이죠. 그래서 이 나라샤 같은 경우 형태소를 분석하면 나라샤아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고요. 이 샤가 주체높임 서너마롬이다 라는 거, 당시에 주체높임 서너마로미는 시와 샤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시는 뒤에 오는 음절의 첫 소리가 자음이 올 때, 그 다음에 샤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올 때, 그래서 이 모음이 아가 왔을 때 이게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탈락된 형태로 나라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육룡이 나셔서 일마다, 하는 일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늘의 복이시니, 그래서 그 하시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이때 하는 일의 일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조선의 개국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이 개국한 것은 하늘로부터 조선 개국은 이렇게 복을 받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천복이시니의 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이 시가 바로 주체높임 서너마롬이고, 니은 바로 자음이 왔기 때문에 샤가 오지 않고 시가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성이, 이게 이제 바로 중국의 성스러운 성왕들, 훌륭하신 임금님과, 이때 이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와, 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와, 과는 바로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죠. 그래서 이 비교 부사격 이 조사 와, 과는 우리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나란 말싸미 뒹기게 달아에서 중국과 달라, 우리의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의 이때 뒹기에의 애가 바로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였죠. 형태는 다르지만 해석은 같고요. 역할과 기능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성이의 이는 비교 부사격 조사다. 중국의 선왕들과 훌륭하신 왕들과 성스러운 왕들과 동부, 같다라는 뜻이에요. 동부라는 건 동일하다, 같음이란 뜻이고요. 하시니 바로 같으시니란 뜻이죠. 마찬가지 여기에 시가 주체높임 서너마롬이 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용비어천가 제2장을 자, 그러면 본문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불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자, 이때 불휘 같은 경우가, 이 불휘가 현대어로는 뿌리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불휘를 뿌리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고 뿌리가라고 해서 주격조사 가가 나타나는 어떤 형태로 해석을, 현대어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가
주격조사가 온꼴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격조사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앞에 이제 자음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 이응이 있는 이 주격조사가 왔었고, 모음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이응이 없는 이 주격조사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모음 중에서도 이 모음이 이렇게 오거나 또는 이중모음의 끝에 모음의 형태가 이 모음인 경우 제로 주격조사, 그러니까 주격조사가 오지 않아도 주격조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불휘의 이중모음의 위에 끝 모음이 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음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제로 주격조사가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주격조사의 형태가 보이진 않으나 주격조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서 불휘는 뿌리 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뿌리가 깊은 같은 경우는 깊다에 이렇게 은이 결합된 꼴이죠. 그래서 뿌리가 깊은의 연철로 해서 이게 분철로 하면 깊은인데 이것을 연철 표기를 해가지고 깊은 이렇게 이어적기, 연철, 이어적기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형태는 분철, 끊어적기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철 표기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용비어청가는 세종어제 훈민정음보다 앞서고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담고 있는 어떤 문법적인 어떤 의문론적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글자 옆에 방점이 있죠. 그래서 점을 통해 가지고 이 성조를 표기했다라는 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은 깊은이 된다. 남간 같은 경우 얘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원래 이 남간은 그 나무라고 하는 기본형, 이 나무가 이제 나무, 오늘날 나무 목자의 나무가 돼요. 이 나무에 안이 결합된 꼴인데 이때 이 나무의 안이 모자에 와를 제외한 모음이 오는 경우에,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이게 기역 덧생김 체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음이 오면 오가 탈락이 되고 탈락이 되면서 여기에 기역이 덧생겨져요. 그래서 이 나무에 기역이 만들어져 가지고 얘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즉 남기역 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때로는 뭐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를 미음 바로 옆에 기역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프린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이렇게 나무에 와를 제외한 모음이 왔을 때 이 나무의 오가 탈락되고 그 자리에 기역이 덧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기역 덧생김 체언이다 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람에로 이제 가도록 하죠. 남간, 바람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에는 오늘날의 바람이 된다. 그래서 바람에, 얘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죠. 바람에. 그리고 안이 멜세, 이제 멜세를 보면 이 미다, 리을세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거든요. 그때 미다가 이제 움직이다 라는 뜻이죠. 움직이다. 그러니까 안이 움직이다 이런 어떤 말인데요. 안이 움직일세, 리을세. 이 리을세가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인 연결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리을세 종속적 연결 어미는 우리가 언제 봤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란 말씀이 둔극에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리을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부분에서 리을세가 나왔다라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안이 움직임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의 안이 움직임으로 이렇게 곧 교코 여름 하나니 곧 교코, 이때 곧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인데요. 이 곧이 바로 오늘날의 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꽃화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꽃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종성에 이 지읒이 받침이 왔죠.
여러분들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종성 표기가 어떻게 되죠? 바로 팔종성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 8개의 자음만을 종성으로 표기하는 거였는데 원래 훈민정음이 딱 창제됐을 그 당시에는 종성을 만들 때 따로 종성을 만들지 않고 초성을 가져다 쓴다. 바로 그것이 이제 종성, 부용, 초성이거든요. 그래서 초성의 자음을 가져다 쓴다라는 게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에요. 그래서 이 종성에 모든 어떤 그 초성의 자음들이, 음운들이 올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다가 세종어제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팔종성법으로 바뀌는 거죠. 곧 교코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곧 교코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으니. 그런데 이제 이 교코 같은 경우는 이 교에 고가 결합해서 이때 이제 이게 교코가 이어졌기 이렇게 된 건데 히읗하고 기역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키읔이라고 하는 거센 소리가 된 거죠. 그래서 교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 교타가 오늘날의 좋다입니다.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뭐 좋다, 참 좋다라고 하는 말은 교타라고 썼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그래서 하나니 같은 경우에 하다죠. 하다. 그래서 이 하다 같은 경우는 많다라고 해석을, 많다나 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으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니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더, 여기에 보면 아래아가 있는 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이 나가 바로 뭐냐면 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당시에 같은 경우에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 더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를 나타내는 어떤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가 있었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리가 있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으로 이때 그 꽃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어떤 문화 또는 문명,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셈이 깊은 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이 같은 경우에는 셈 플러스 이가 됩니다. 셈이의 이는 바로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주격조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셈이 깊은, 깊다의 깊에 은이 지금 결합된 형태의 연철 표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건 분철이고 여기서는 이제 연철 표기가 됩니다. 물운으로 이제 가기 전에 아까 이제 방점 선생님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방점은 제가 이렇게 손짓하는 걸로 좀 외우시면 금방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따라서 이걸 좀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평상거입으로 외우세요. 즉 평성, 낮은 소리, 점이 없습니다. 상성,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점 2개를 찍어요. 상성, 거성, 점 하나, 높은 소리. 입성은 이게 이제 제가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건 빨리 끝을 닫는 소리다. 점과 상관없이 받침에 기역이라든지 디귿, 비읍, 시옷 같은 경우가 오는 경우 입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셈이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셈에 점 2개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 상성이 되겠죠. 낮다가 높은 소리. 미자 같은 경우에 점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거성이 되겠죠. 높은 소리가 됩니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점이 없죠. 점이 없으니까 평성이 되겠죠. 낮은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입성은 없네요. 입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역이나 디귿, 비읍, 시옷 같은 받침을 보는 거예요. 점에 상관없이. 다음은 이제 물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운 같은 경우는 이게 물 플러스 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물이 바로 물 숫자에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물운이 나중에 물은으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원순모음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원순모음화라고 하는 것은
미음, 비읍, 피읍 아래에 평순모음 의가 미음, 비읍, 피읍을 만나서 우로 바뀌는 게 바로 원순모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가 물로 바뀐다든가, 불 같은 경우가 불로 바뀐다든가, 풀 같은 경우가 풀로 바뀔 때, 이렇게 바뀔 때 원순모음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지금 원순모음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 단어죠. 자, 셈이 깊은 물은 가말에, 가뭄에라는 뜻인데요. 얘는 가말 플러스 에가 됩니다. 자, 이때 이 가말에 해당하는 게 현대어로 가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에가 바로 마찬가지 뭐뭐에라는 뜻으로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세 가지, 간혹 이제 네 가지로 나오는데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양성 모음이 오는 경우,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렇게 에가 오고요. 음성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뒤에 에가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이 모음이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예가 오고요. 간혹 부사격 조사가 이 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예외적인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틀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말 플러스 에, 그러니까 가말에 여기에 아래아가 양성 모음이 오니까 에가 온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아니 그칠세, 아니 그침으로 마찬가지 여기 그칠세 같은 경우에 그치다, 그치다죠, 그치다. 그치 플러스 리을세. 아까 이 리을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원인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했고요.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에도 안이 끊어진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히 일어 발아래 간다. 그래서 이 셈이 깊은 물은 가뭄이 들어도 끊어지지 않고 내를 이루어서 바다로 간다라는 뜻이죠. 내히 일어 발아래 가나니. 그래서 내가, 이때 내는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시냇물. 이 시내가 내 히읗 플러스 이 시내가, 시냇물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또 히읗이 등장하고 보이네요. 그래서 내자에 히읗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히읗 종성 체언이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읗 종성 체언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 나란 말씀이 나라 같은 경우에도 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우자, 위에 해당하는 이 윗상자에 해당하는 우자도 히읗이 있는 이런 어떤 경우, 현대말에는 수하고 암에 이렇게 히읗이 있죠. 그래서 수개가 히읗 때문에 수캐가 된다든지, 현대어에도 그런 모습을 좀 지니고 있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내히, 이때 이는 이제 당연히 이제 주격조사 이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루어서 발알에 가나니. 그래서 이 발알 같은 경우는 발알 플러스 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알이 바로 바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에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발알에 가나니, 가니, 마찬가지 여기 나 같은 경우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가 등장하고 있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의 이제 마지막 12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세우희, 천년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세는 천년 우희 전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우희가 바로 우 플러스 희의 의가 결합된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히읗 종성 체언이 되겠다. 그리고 이 의가 이게 관용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입니다. 위에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부사격 조사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미리 정하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천년 전에 미리 한양을 조선의 수도로 정했다라는 어떤 의미인데요. 이때 정하샨의 이 정한 주체는 바로 하늘이 됩니다. 하늘이 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주체인 하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샨이 온 이유는 바로 안이라고 하는 관용사용 전성어미가 왔고, 이 관용사용 전성어미의 앞에 모음이 왔기 때문에 시가 온 것이 아니라 샤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샤와 안이 결합해서 샨이 된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체 높임 선어머럼이 샤가 있는 모습이고, 자, 한수 북에, 한강 북쪽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강 북쪽에 바로 이제 도성을 이렇게 건설한 거죠. 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처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네요. 누인개국하샤로 가도록 하죠. 누인개국하샤, 복년이 갓 없으시니, 인을 계속 쌓으셔가지고 나라를 건국하셔서 복년, 나라의 운수가, 나라의 운세가 갓 없으시니, 끝이 없으시니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법적인 것도 살펴보죠. 누인개국은 뭐 인을 쌓아서 나라를 건국하시니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하샤, 하셔서, 하샤아, 그러니까 모음이 뒤에 왔는데 탈락되고, 또 마찬가지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주체는 바로 세종의 6분의 선조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분들이 바로 덕을 쌓으셔가지고 나라를 개국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 복년이, 나라의 운수가 갓 없으시니, 이 갓이 바로 끝인데요. 여기에 반치음이 지금 종성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치음을 종성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팔종성법은 아니다. 팔종성법이 아니라 바로 뭐다? 종성, 부영, 초성의 어떤 종성표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끝이 없으시니 같은 경우에 시가 또 주체를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성신이 니샤샤도 이제 가겠습니다. 자, 성신이 니샤샤도 같은 경우에 이 성신은 성자 신손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신손의 준말이고, 이 성자 신손은 후대에 훌륭한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훌륭한 후대 왕들이 니샤샤도, 이어져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샤샤도 같은 경우에는 이어져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날에는 이 초성에 니은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즉 오늘날에는 두음 법칙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당시에는 초성에 니은이 왔으니까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가도록 하죠. 경천국민하샤 더욱 구두실이다,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천국민하샤는 125장에서의 핵심어 또는 전체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근명성실하게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천국민하셔야지만이 더욱, 여기도 마찬가지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가 이렇게 나왔고요. 더욱 나라가 굳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굳으시리다 같은 경우는 어휘적으로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에는 3개의 선어말어미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어지실 것입니다의 이 시가 여러분들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 같은 경우가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가 돼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가 바로 이제 뭐냐면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에는 당시에는 이하고 이시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이는 평서문에서 사용되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다 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의할 것이 이응이 옛이응입니다. 꼭지가 있는 옛이응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 구두시리다에는 3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리,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 이가 있다라는 거. 즉 어말어미 앞에 온, 어말어미가 다죠?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가 3개가 지금 들어있는 단어다라는 거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닝금하 아라쇼쇼로 가겠습니다. 이때 닝금하에서 이 하가
혹격조사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격조사는 누군가를 이렇게 부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어 같은 경우에 야 철수야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철수를 부를 때 이 야가 바로 혹격조사겠죠. 닝금아 아라쇼쇼 아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 쇼쇼도 아까 우리가 상대 높임 선어머러미가 이하고 이시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이 쇼쇼도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 종결어미예요. 그래서 이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 종결어미가 또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거. 자, 다음 닝금아 아라쇼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듣는 상대는 여기서 이 상대는 바로 닝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닝금이 되고 마찬가지 이 닝금이 오늘날에는 임금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또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마지막 이제 구절이 되는데요.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해석을 하면 낙수라는 곳에 산행은 이제 사냥이에요. 당시에는 사냥 가셔서 할아버지를 믿으셨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중국 태강왕과 관련된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 대목은 뭐냐면 이렇게 할아버님들의 어떤 덕으로 누인 개국을 했지만 그 선조 임금들의 덕만을 믿지 말고 경천근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고 폐위당하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교훈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수는 일종의 이제 중국의 지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대목은 바로 이제 중국의 옛 이야기, 고사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 있어서라고 했을 때 이 가 있는 주체는 바로 누가 되냐면 중국의 태광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빌 믿으니까 할아버지를 믿었습니까? 즉 할아버지만 너무 명성을 믿고 그렇게 사냥만 하고 나라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인데 하나빌 같은 경우에 바로 하나비 플러스 리을이 되는 거고요. 이 하나비가 바로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리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목적격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에는 을, 또 알, 그 다음에 를, 그리고 랄, 그리고 이렇게 리을이 있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를 믿으셨습니까? 믿으니까는 믿으셨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이때 이제 또 여기에 이시 등장하고 있죠. 아까 상대 높임 선어마로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 선어마로미가 되겠고, 이때 가는 의문형 종결어미, 의문문이죠. 그래서 얘는 의문형 종결어미,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믿었습니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주 긴 시간 이렇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번 기말고사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물심양면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